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스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죠.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충격이 생각보다는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는 바닥 잡고 조금씩 낙폭을 줄이는 모습들도 관측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하락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오늘 투자스쿨 시간에서 기회 챙겨가시죠.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학습 주제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고요. 그나마 그래도 오늘 주도주 중에서 살아남았다라고 보신다면 제약 바이오 섹터가 될 텐데요. 관련된 내용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약바이오 섹터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자동차까지 갈 때까지도 이 주도주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낙폭 자체가 좀 크게 관측됐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었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급락했던 만큼 여기에 대한 학습 효과로 시장은 추석 때부터 제약바이오 섹터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하락장 속에서 이틀간 주도주 격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는 긍정적인 포인트에 주목해 볼 수 있을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업황은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라이선싱 총 계약 규모는 2,0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7% 증가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올라간 테마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투셀, 아이바이오로직스, 로키드헬스케어,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세부적으로 ADC나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강세를 띠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요. 그동안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잘 경쟁력을 갖추면서 상승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하락할 때도 호재성 뉴스는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셔서 이 글로벌적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을 체크해 보시면 2024년 8월이었죠.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에 대해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넘어와 9월에 머크 면역항암제 키트루드 SC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상업화가 됐죠. 파트너사가 알테오젠이라는 점에서 국내사가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 좀 컸던 이슈를 보자면 이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가 이 D&D 파마텍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메세라를 두고 인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의 소송전까지 불사할 만큼 인수에 굉장히 가열되는 양상이고요. 간밤에 메세라 주가 역시나 20% 급등하면서 이 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살펴보시면 볼만한 점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또 ADC와 관련돼서도 이 4조 1,100억 원 규모의 ABL 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계약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장도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섹터 굉장히 기회가 많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는 꿈을 먹고 사는 섹터다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었죠. 지금 보시면 기술 이전이나 공동개발에 대한 계약 규모 추이를 보시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더라도 연평균적으로 67.7% 강세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앞으로 FDA 승인에 도전하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ABL 바이오나 보로노이, 한올 바이오파마 같이 이런 종목들이 지금 FDA 승인을 도전한다. 가깝게 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2029년까지 가서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나 펩트론, G2G 바이오까지 FDA 승인 기대감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가셔서요. 내년부터 남아있는 이벤트까지도 함께 보시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연말 학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3일부터 6일 이제 내일까지 월드 ADC 샌디에이고에서 ADC와 관련된 모멘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5일부터 9일,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면역 항암 학회에 대한 부분들 지금 벌써 셀트리온도 관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12월로 가보시면 6일부터 9일까지 미국의 혈액 학회도 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찬바람이 부는 시즌으로 가면 갈수록 내년 1월까지 학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상장 예정인 바이오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지노믹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일라이릴리의 난청 RNA 신약에 대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임드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종목은 베링거 인겔하임의
라이센스 아웃을 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종목이 IPO를 도전하게 되는데 이 기업들이 모두 이 올릭스라든지 D&D 파마텍 같이 라이센스 아웃 한 건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시총보다도 낮게 상장한다고 하니까요. 제약바이오 섹터들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조금 더 빛나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배경 지식 쌓아드렸는데요. 앞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 많죠.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봐야 될지 오늘도 함께 레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학습 포인트 1교시 어떤 포인트 준비하셨을까요? 네, 결국에는 첫 번째 학습 포인트는 제약바이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금리 인하라는 그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기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장에서의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가끔씩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짝 둔화되는 흐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결국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R&D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임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임상을 하기 위해서 워낙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금리 인하기에는 통상 성장주들이 시세가 좋고 그 성장주들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좀 용이하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실어갈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제조업이나 소비재 업종 대비해서 또 경기 변동도 상대적으로 덜 받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도 한동안 경기가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상위 몇 %만 좋았다라는 부분이라던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경색됐다는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의약품, 필수적으로 우리가 뭐 경기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아팠을 때는 무조건 약을 복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멈출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도가 좀 상대적으로는 낮다라는 부분도 매력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크로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통상적인 금리 인하기에서 유동성이 풍부해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어서 1교시 포인트는 금리 인하로 잡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구 개발을 하려면 돈이 참 많이 들게 될 텐데 그러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야겠죠. 아무래도 금리가 좀 인하되는 시기에서는 조금 더 제약바이오 섹터들 그런 수혜를 흡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1교시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2교시 투자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서도 소개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학회 일정 모멘텀이 줄줄이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다 보니까 올해 연말부터 1월까지 계속해서 학회에 대한 일정들이 줄줄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기업들의 성과를 도출하거나 아니면 꼭 성과를 도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미팅을 갖게 되고 그 미팅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학회 일정에 대해서는 좀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학회 일정들이 이제 줄줄이 진행이 되다 보니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커진 상황이고 학회 일정에 따른 부분들 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요. 일단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 바이오 기업이 이제는 코스피 시장으로 갈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체력과 이런 부분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런 시선이라던가 투심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도 브리핑 해주셨지만 지금 메세라 인수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 메세라 같은 경우에는 D&D 파마텍의 파이프라인 기술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싸울 정도로 메세라 인수전에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비만 치료제라던가 이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크게 보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글로벌 제약사들만의 일이었지만
요즘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개발이 정말 활성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과치를 도출해내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기대 심리는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교시에는 여러 가지 학회 일정과 기업들의 모멘텀으로 한번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네, 이 교시에는 이제 학회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제약바이오 섹터에 센티를 띄울 만한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럼 학회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주셨는데 그중에 약간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기업들의 발표가 있을까요? 네, 일단 유럽 학회 쪽에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에 리가켄 바이오와 그리고 ABL 바이오가 참여한다라는 것과 또 샌디에고 에이데시라고 또 2025 열리는 부분에서 또 ABL 바이오가 추가적으로 또 참여를 한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사실 이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학회 일정에서는 가장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순위에서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두 기업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회도 여러 가지 있는데 또 가운데 기업들의 발표도 여기서 또 발표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또 종목으로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교시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원포인트 레슨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는 제약바이오 시간이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그동안 시장이 상승세가 꽤 많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크게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11월, 11월 달에는 제약바이오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는 제약바이오의 시간이다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틀간 강한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종목별로 기회 놓치지 않으셔야겠죠? 전교석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교석차입니다. 먼저 4, 5등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SK바이오팜 그리고 일동제약이 5등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생각보다 좀 낮은 순위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일까요? 네, 일단 오늘 일동제약과 SK바이오팜은 상승 탄력이 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나빠서가 아니라 일단은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기에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먹는 비만 치료제 쪽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좀 도출을 해냈고 첫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로슈와 화이자도 부작용에 먹는 비만 치료제 이제 개발을 좀 중단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동제약이 효과를 냈다라는 것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커지게 됐고에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기술 이전이 되게 되면 최대 4조 원까지도 좀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 좀 여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먹는 비만 치료제 약들은 주사 치료제 대비해서 가격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각광받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한번 일동제약은 이 관련돼서 굉장히 기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우상향 기조는 좀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보유 관점 유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좀 불안전하니까 지켜보시면서 한번 추이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겠고요. SK바이오팜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정말 점유율 자체를 계속해서 늘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세노바메이트 쪽으로 그러니까 뇌전증 치료제 쪽으로 매출 비중이 한 80% 정도 잡히다 보니까 너무 의존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적응증 확대나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뇌전증 치료제는 그러니까 후보 물질부터 해서 완 제품까지 SK바이오팜이 다 맡아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들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성장세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좀 아쉬워서 전에 고점인 13만 원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좀 13만 원 돌파까지도 이번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등과 5등 종목은 이미 여러 가지 모멘텀이 알려진 기업들입니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로 이미 주목을 많이 받아서 주가도 상승을 해왔고요. 일동제약 역시나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죠. 두 종목 모두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자 관점 유지해도 괜찮겠지만 일단 그동안 상승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상승 탄력 측면에서 조금 아쉽기에 4, 5등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올라가서 3등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리가켄바이오네요. 리가켄바이오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을 텐데 어떤 점을 보실까요? 네, 사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ADC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딛고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기술 수출을 이루어낸 그런 기업입니다. 통상 이 기술 수출이라는 건 해본 기업이 그 루트를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뤄왔던 거에 대한 메리트가 저는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워낙 많은 기술 수출을 이어냈고 그에 따라서 수익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DC 관련돼서 이제 샌디에고 ADC에 역시나 리가켄 바이오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ADC 플랫폼 경쟁력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기술 이전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올해 하반기 때 추가적인 기술 이전까지도 좀 기대했던 그런 기업이긴 한데 나오지는 않았어요. 새로운 기술 이전이. 근데 지금 하반기 얼마 일정이 남진 않았지만 여전히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기대 심리가 좀 살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는 플랫폼 기술 관련된 기업들 볼 때 좀 우리가 가장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도 손꼽을 만큼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오늘 추세 흐름을 보면 여전히 살짝 박스권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상향 기조가 쉽게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따라서 3% 정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 대비해서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우상향 기조 노려보셔도 좋다. 저는 사실 신규 접근도 지금 약간 고가권이긴 하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ADC 쪽에서 워낙 대장주 역할로 오랫동안 움직여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기술 이전을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이전 모멘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에 오리온에게 또 인수를 당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주가 흐름 상당히 좋게 움직이면서 고가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할 매수 접근도 유효하다 이런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조금 더 올라가서 2등 종목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요즘 ABL 바이오 하면은 역시나 또 ADC 관련돼서 굉장히 모멘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ABL 바이오 지금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바이오 유럽에 또 참여를 하는데요. 네. 지금 ADC 샌디에고도 그렇고 굉장히 좀 학회 일정에 바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다양한 기업들과 만나서 이제 BBB 셔틀 플랫폼인 그랩바디 B를 비롯해서 4-1 BB 이중한체 면역 항암제 그리고 차세대 ADC 기술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협력 방안에 대해서 좀 모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는 학회 일정이다 보니 여기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ADC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도 하고 또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상 1상에 관련돼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치료제 파이프라인에서 미국 쪽의 임상 1상에 대한 신청 계획을 다음 달에 좀 가지고 있는 만큼 일정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학회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좀 탄탄하게 지금 시기에는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등 기업으로 자리를 한번 내어줘 봤고요. 오늘 이제 6% 정도 시세가 좀 밀려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최고가를 경신을 해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세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시가는 살짝 눌렸지만 고가가 3% 정도 되면서 여전히 제약바이오 안에서 힘을 좀 견고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물론 알테오젠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너무나도 좋기는 하지만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과 모멘텀 가져가는 기업들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 특히 ADC 치료제 같은 경우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치료제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는 만큼 이 두 가지의 모멘텀 갖고 있는 기업 오늘 6%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등 종목까지 ADC 종목으로 또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대망의 1등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보여주세요. 네, 삼천당 제약입니다. 1, 2, 3위가 모두 좀 시가총액이 그래도 있는 종목들을 많이 좀 골라주시는 것 같은데 삼천당 제약은 어떤 포인트가 남아있을까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 1등 종목 얘기할 때 좀 줄어들었는데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환변변성 치료제 아일리아라는 그 약품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승인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기업 승계에 대한 부분들도 마무리 작업이 끝났다. 그래서 항변병성 치료제 아일리아에 대한 모멘텀 거기에 기업 승계 작업을 마쳤다라는 평가 거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이 회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을 또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서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또 원하는 색깔과 모습들이 있을 텐데 삼천장 제약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라던가 그리고 아일리아, 시밀러 시장에 대한 모멘텀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그 모멘텀이 저는 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통상 에이빌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와 같이 흐름들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었던 기업이기도 한데 최근에 시세를 보면 살짝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을 보면 이제 상승을 한번 나오고 한번 눌렸다가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반등 모습을 좀 보이는 경우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와 좀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방이 한번 좀 강하게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비만 치료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시장에서 주목도가 올라간 만큼 비만 치료제 모멘텀도 같이 보유하고 있는 삼천당 제약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변병성 치료제와 더불어 비만 치료제까지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주가 보면은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약간 눌린 구간 속에서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난 고점이 28만 8,500원으로 고가를 좀 형성을 해줬는데 28만 원까지는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주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하락이 나왔을 때 그래도 주가가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했던 라인, 저점을 좀 받쳐줬던 라인인 19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는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 19만 5천 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스쿨 시간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저희 기회 한번 찾아봤고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어제장 숙제 체크해드리도록 하죠. 엔비디아가 10억 달러의 지분을 투자한 AI 무선통신 하드웨어 개발 파트너는 어디였을까요? 정답 공개해주세요. 네, 노키아였죠. 지분까지 같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오늘 숙제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면역항암학회에서 다중한체 신약 전임상 결과를 발표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약간은 까다롭죠? 1번 SK바이오팜, 2번 셀트리온, 그리고 3번은 한올바이오팜입니다. 내일까지 숙제 꼭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